독선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8월 26일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구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이번 프라이빗 댄서가 지난번에 허나쿠 경기에 출전을 해서 의외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외곽에서 상당히 강했음을 하고 저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까지만 충만감을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1번은 라이언파크는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효식보다 송경민이가 한 마디는 선수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부여장이고요. 반지로 가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번 프라이빗 댄서를 배팅할 충만감을 놓고 이번은 라이언파크 쪽으로 원투 받고 2번 라이언파크 안쪽에서 2번 프라이빗 댄서가 넘어서면서 2번, 1번, 8번 벌써 월말이죠? 네, 월말 맞을 겁니다. 월말 경마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이번 8월 달이 뭐 경마일 수도 좀 적고 경수는 좀 많고 그래요. 9월 달도 마찬가지죠. 네, 추석 명절이 껴있기 때문에 추석 명절은 휴장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1년 중에 딱 한 번 쉬는 게 추석 명절인데 그래서 아마 출마 두수들이 좀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조견은 상당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경주가 분할이 되고 막 깨지고 해서 조금 얽히고 설키고 했던 것 같아요. 월말 경주에는 눈에 빤히 보이는 것들보다는 눈에 빤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방에서 또 상금 부족을 보이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마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서승훈 기수가 나오질 않아요. 기승 정지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기수들에게 몰리고 있는데 그 기술이 얼마만큼 요즘 솔직히 용근이는 자산경주 말고는 먹는 게 없는 것 같아. 완전 쓰레기가 돼갖고 우리 용근이 형도 불쌍해졌고 현명이가 좀 뭐나? 현명이 승훈이가 거의 아들을 줬는데 승훈이가 없으니까 유현명 기술이라든가 능력 기술들 과연 인기 마필들의 편중이 되니까 그런 것들까지 어떻게 염두에 한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별로 잡 얘기할 게 없네. 빨리빨리 시작해야지 뭐. 총 11개의 경주가 펼쳐지고요. 재밌는 경주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공략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3, 7, 9, 10 이렇게 4개의 승부처를 선정을 해봤고요. 제주경마는 3경주에서 승부를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예요. 이제 분할됐습니다. 상금도 더블로 주고 3천만원, 뒤에도 3천만원. 욕심나죠? 난 3천만원 있으면 뭐 할까? 막권이만 뭐 신나게 사봤으면 좋겠다. 원래 제가 막권을 구매할 수가 없죠. 취재기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막권 구매 안 되죠.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무슨 이 개 같은 나라는 얼마나 진짜 알토란 같은 정보를 얻어 들어 처먹는다고. 기술협회 들어가면요 되게 웃겨요. 우리가 굉장히 뭐 그걸 이용해서 뜯어버는 줄 알아요. 지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서 나이 이제 기껏해야 20몇 살 30몇 살 먹은 애들이 전부 다 벤츠 아우디 타고 다닙니다. 외제차 타고 다니죠. 기수애들. 그것도 뭐 소위 잘 나가는 기수들 몇 명 빼고 한 중간 계층들도 전부 다 리스에코 타고 다녀요. 걔들이 그런 돈을 어디 가서 만질 수 있겠습니까? 다 이게 경마 팬들이 주는 돈인데 경마 팬들이 중요한 걸 참 모르고 한국마 사회가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또 그 변화에 맞춰서 지금 테마파크가 9월 달에 오픈이 되죠. 서울경마장에. 그 입장료가 4만 원이라고 하던데 그거 4만 원 주면 누가 가겠어. 야, 에버랜드에 10분의 1도 안 돼. 서울랜드에 뭐 몇 분의 1 될까 그게. 주콩만 하는데. 에휴. 그걸 4만 원 쳐받고 자빠졌으니 나 같으면 공짜로 하겠다. 씨. 사람들 모이라고. 그렇잖아. 공짜로 해갖고 사람들 그 시설을 지었던 나발이든 간에 한 1년 무료 개방 해갖고 애들도 오고 가족 단위도 와서 즐기고 하면 경마에 대한 인식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4만 원 받는데요. 4만 원. 원래 2만 원이었다고 뭐 4만 원 받는다고. 뭐 그것도 확정은 아닌데 저 들은 얘기라서. 여러분들 4만 원 내고 가실 겁니까? 야, 씨발 4만 원을 어디다 고기를 처먹지. 에휴. 어쨌든 간에. 자, 부산경마 1경주예요. 경주를 1000m 8마리 앞에도 출전했고요. 10마대 경주죠. 뭐 경주를 뛰어봤던 마필도 있고.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이 8번마 신비한 질주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데뷔전을 치른 마필인데 이 볼포니의 새끼예요. 이 볼포니의 새끼들 중에서 뭐 잘 치는 말이 별로 없어서 그냥 무난하죠, 솔직히. 근데 주행검사 모습만 놓고 보면은 무난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종일관 여유를 보일 정도였었고 발주 능력도 좋고요. 결승 전방에서는 거의 제어만 하고도 마필 걸음이 더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왜 실전을 치른 마필들보다 이 마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냐는 거면, 자, 실전을 치렀던 3번 인디언 킹과 6번만 무한열정, 7번 큰 자유, 이 마필들의 성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경주의 내용들이 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일단 3번 인디언 킹은 주행검사를 5월 21일 날 통과를 하고 나서요, 6월 달에 부종이 있었고 추전주기가 늘어났는데 그래도 배당판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끌었단 마필이었었죠. 어떻게 보면은 주행검사가 5월 21일 날 7.9처럼 타긴 했지만은 조교 때의 모습이 나아져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2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오니까 선행까지도 좀 가능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다른 마필 아데스타가 워낙에 빠른 발걸음을 보여주면서 따라갔었고요. 직선에서는 왼쪽으로 좀 기드는, 채찍을 대니까 좀 기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약간 밋밋한 느낌이라서 선행이나 한번 나가는 걸 좀 지켜봐야겠다. 이 마필이 만약에 뛸 마필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번 경주가 게이트가 워낙에 안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찬스를 맞이했죠. 과연 선행을 성공을 시킬 수 있느냐. 다른 마필들도 발주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무리한 경합까지도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큰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던 3번 인디언 킹이 또다시 인기를 끈다고 한다면 약간은 좀 불안한 요소가 있고요. 6번 무한열정도 마찬가지죠. 3번 게이트에서 이 마필은 주행검사는 정말 잘 받았습니다. 고개가 약간 들린 상태였지만 직선에 채찍 안 되고 스피드 올라가는 모습이었었고, 이날 경주가 제검마들이었어요. 뭐 우아라든가 신세계 신화 뭐 이런 마필들이 기존의 상위 등급의 마필이다 보니까 상당한 좀 기대를 했었던 마필이었죠. 하지만 안쪽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이 모래를 맞았을 때는 좀 밀렸는데 코너에서는 완전히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는 단독 찬스로 치고 나면서 불구하고 결선 전방에서 거리가 무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 마필도 실질적으로 실전을 뛰어보니까 약간은 좀 과포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7번 큰 자유는 상당한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었는데 주행검사도 별거 안 보였었고요. 뭐 순발력 발휘를 했었죠. 선행 비슷하게 나갔고 뭐 안쪽에서 혼자 치고 나오다가 결국은 직선에서 올라오는 마필에게 덜며 잡히는 모습이었는데 레이스의 전기를 상당히 잘 풀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번 경주 3번 6번의 선두권 안쪽의 개입이 이 7번한테는 아무래도 부담스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합니다. 이게 3번, 6번, 7번의 마필들을 충마로 세워놓기는 정말 불안한 경주라고 봅니다. 세 마필 다 실전에서의 보여준 걸음이 완벽하게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한 느낌이고요. 실제로 치러본 마필이 한 마리가 더 있어요. 1번마 최강 오피서.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선일권 전개 못하고 중위권에서 외곽 빙빙 돌다가 올라왔는데 차라리 이 마필이 게이트가 안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3번, 6번, 7번을 보내놓고 무당탕탕탕 하다 보면 따라가다가 어떻게 보면 최적의 전개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봤고요. 그에 반해서 8번마 신비한 질주가 주행검사 모습만 놓고 본다면 발주부터 시작해서 모래를 맞아도 걸음이 더 나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차라리 8번 마필이 조금은 더 낫다. 그래서 저는 이번 1경주는요, 인기 마필은 3번, 6번, 7번이 많이 팔리는 경주긴 하지만 8번마 신비한 질주를 놓고서 1번마 최강 오피서, 아니면 현장에서 좀 필이 꽂히면 1번마 최강 오피서를 한번 놓고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8번 놓고 1번 만큼 말씀을 드리고요. 8번 놓고 3번, 6번, 7번 이 세 마리 마필들은 방황할 건데 이 세 마리 중에서 한 마리 정도는 날리고 두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8번이나 1번, 1번, 8번 이 두 마리 마필에게 이번 경주 1경주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고 배팅에 엮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참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용군이가 왜 지진말을 안 타고 이걸 사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지. 예. 자, 이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8마리 아필들. 이거는 일단 한 방을 사고 싶어요. 예. 일단은 한 방. 예. 일단 3번 원더월이라는 마필이 데뷔전 때에 그렇게 많이 인기를 못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행검사 때 보면은 이 안쪽으로 심하게 기대죠. 그래서 이 기대다 보니까는 이 기대는 마필들은 결과적으로 탄력이 안 나와서 직선에서 덜면 잡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월 7일날 경주를 보면은 역시나 이 최상위 교사 선두권에 가담을 시키고 2선 전개를 하는데 직선에서는 여전히 기대요. 결선 전방에서는 계속 안쪽으로 치우쳐갖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은 탄력이 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스피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끝걸음 자체가 기대면서도 보여준 탄력을 했는데 자, 지난번 경주 때는 계란형 콩고리 제가를 물고 나오면서 장구를 그렇게 착용했었는데 계란형 콩고리 제가를 이번에는 국악 장급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혀를 잡아주면서 마필을 똑바로 주행하기 위해서 장구에 대한 신경을 썼기 때문에 뭐 데뷔전 때 보여준 거름 또 장구에 대한 신경 뭐 여러 가지면 또 편성을 봤을 때도 3번 원더월은 이번 경주 총맛감이 맞지 않나. 4번은 뭐 그냥 놓고 때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것으로 한 방이냐? 저는 7번은 월화독작을 봐야 될 거라 봐요. 이 월화독작이라는 마필이 제가 지난번 경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필은 삼복이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어요. 왜 그랬냐면 6월 12일 날 그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선행을 주도할 수 있었고 선두권에서 좀 약간 무뎌지는 모습은 보였지만 나름 짝수가 있겠다 했는데 지난 6월 24일 경주에서는요. 이 발주한 이후에 바로 왼쪽 등자가 풀리죠. 그러니까 마필을 기승을 해서 발을 완전히 등자에서 풀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탔겠어요? 엉덩이를 붙여놓고 덜렁덜렁 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탄력 자체를 안 보였다고 봤는데 그러한 사연들이 있으니까는 이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지난 8월 6일 날 이거 봐라? 그러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봤는데 발주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8월 6일 경주에서 발주는 괜찮게 나왔지만은 이 발주를 한 이후에 바로 답보 변환이 이루어지거든요. 말들은 답보 변환을 하면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답보 변환을 하면서 껑충거리죠.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발을 헛디뎠다. 우리 막 뛸 때 이렇게 발이 좀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껑충거리면서 심하게 이제 뒤로 밀렸고요. 호미권 전개만 했는데 직전에서는 대충 밀고 채찍을 대는데도 탄력이 정말 저렇게 빠릿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뭐 발주 연습까지 했고 나왔으니까 월화독작이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인기가 실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인기가 안 실린다면 이거 선물 드리는 겁니다. 삼복이든 아니면 복선식이든 반드시 맞건 하셔야 됩니다. 3번 원더월에 지금 월화독작 이거 한 방 맞건을 일단은 때리십시오. 뭐 복연이 배당이 높다면 복연도 사시고 3복 맞건도 4번 7번 놓고 사시고 여러 가지 맞건들은 4번 7번을 중심에 세워놓고 맞건 한번 사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1번 블루타임은 이 전형적으로 게이트 이탈이 빠른 마필이 아니죠. 이번 경기 데뷔전을 치는 마필인데 중속이 좋은 것 같아요. 게이트 이탈보다는. 근데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1번 게이트를 뽑았고요. 중속으로 밀어서 선행을 나서고 나서 직선에 재간을 물리면서 들어왔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발주가 좀 매끄럽지 않으니까 장구를 신청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여전히 장구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게 조금 마이너스 부분입니다. 이게 조금 발주가 안 좋은 마필들은 뭐 망사가면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좀 신청을 해서 재간을 좀 바꾼다든가 해서 발주를 좀 이끌어내보는 게 좋은데 어쨌든 간에 1번 게이트 2점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살려놓고 싶고 3번만 바라는 대로는 발주는 좀 제어가 나왔는데 직전에서 밀고 올라오는데 발노림이 의외로 괜찮아요. 그래서 부담 중량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 선두권에서 이끄는 3번 원더월이 바르게 이끌어버리면 직선에 한 발 쓰는 이런 마필들이 올라올 소지가 있습니다. 5번만 우사인 너트가 이제 컬러 플라잉이 장합니다. 8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요즘 8천만원짜리도 뭐 고가가 아니더라고. 뭐 돈이 돈 같지가 않았고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완전 꽝이죠. 이게 발주한 이후에 앞이 좀 높고 꺽다리잖아요. 껑충거리듯이 뜁니다. 엉거주춤하게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록도 1분 5초였어요. 그래서 주행검사 보고 별거 없네 했더니 조교 때 보니까 아닙니다. 훨씬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19조가 잘하죠. 조교를 안 시켜놓고 주행검사 받아놓고 실전에서는 때려먹는 이게 괜히 위험형이 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필 상태도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스포시에 다른 상위 그램 마필들하고도 곧잘 따라가요. 편성도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보여집니다. 6번은 그렇고 8번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부산경마 이경주는요 3번 원더월을 놓고 저는 7번 월화독작 막건 꼭 사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솔직히 안 팔릴 것 같기도 해서 승부용주 하려고 했다가 여러분들 오픈해 드리는 거니까 4번 7번 만약에 7번 월화독작이 이번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음 경주까지는 반드시 막건 하십시오. 이거 월화독작은 이번에 실패한다면 다음에 더 안 팔립니다. 4번 7번 단통 막건 승부 막건이고요 4번을 놓고 뭐 3번과 5번 1번 뭐 세 마리 중에서 뭐 방어 막건은 권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름 이제 신마들 아니겠습니까? 데뷔전을 치는 마필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한번 현장 분위기 배당판에서 또 얼마나 또 쳐간다고 했는지 배당판 파밀리는 것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4번 7번 놓고 4번 7번 한 방 맞고 말씀드리고요
4번 놓고 1번, 3번, 5번인데 여차하면 4번, 7번 놓고 1번, 3번, 5번 3복을 사버릴까봐. 그래도 배당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이렇게 자기 재산인데 다 이렇게 오픈해주나. 다 내 돈줄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내가 뭐가 하나 있다 이번 경주에 노리는 게 있다 뭐 저쪽 이렇게 뻐꾸기 좀 날려갖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 부상경마 3경주입니다. 자, 이건 뻐꾸기 날리겠습니다. 한대관의 첫 번째 맹인 승부처고요. 9마리 하필드. 근데 뭐 뻐꾸기 날린다 하더라도 내가 요즘 부산 매출이 좀 안 나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오픈해 드리려고. 그래서 한대관이가 이 정도 실력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급적이면 내 승부 경주도 오픈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좀 적중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문자라도 하나 신청해 주시고 뽀찌라도 좀 주시면 내가 나한테 뭐 뽀찌 현찰 주면 안 돼. 나도 걸려. 현찰 주지 말고 문자 신청 하나 해주고 음성 정보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총 9마리 어필들이 출전을 해요. 일단 1번 댄싱 블레이즈. 이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6월 24일 경주를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 이게 밀고 나오죠. 밀고 나오고 나서 선입권 전개하고 나서 탄력도 더 나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이제 마초명운이나 마필이 선행을 나서면서 편성이 약했다고 볼 수는 있는 경주긴 하지만 걸음발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7월 22일 경주에서 상당한 인기가 실렸던 마필입니다. 뭐 전개가 꼬인 것도 없어요. 선입권에 차분한 전개하고 나서 직선에서 걸어가요. 근데 질병이 뭐가 있나 그랬더니 질병도 없어. 다만 이제 억지로 찾아보면 체중이 많아서 12kg 빠진 건데 똥 한 번 싸도 12kg는 빠져 말들은. 똥도 얼마나 많이 싸는데 아무 이유가 없는데 기복을 보였다는 것은 당일날 마필의 컨디션이 뭐 워낙에 좀 안 좋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배팅을 한번 해보시고요. 얼마나 댄싱 블레이즈는 뭐 충막감은 아니다 하더라도 배팅권에는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방화 비트박스는 글쎄요, 이게 계속 이제 꼴찌를 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썩 마음에 들지 않죠. 하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 또 유연명 기수에 플러스 2kg의 값 주장량을 하더라도 게이트가 2번 무시할 수 없겠고요. 살려놓겠습니다. 3마 퀸스테스. 이것도 한번 노려볼만 했었죠. 지난번에 이게 인기 2위였죠. 꼴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6월 24일 날 경주에서는 발주 늑발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직선 300m 구간에서 정말 스피드가 놀라워서 이거 3복으로도 한번 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마필이에요. 주행검사 때에는 여전히 발주가 느려요. 채찍까지 되면서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발주는 빠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도 아까 댄싱 블레이즈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무기력해도 앵간히 무기력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바닥까지 기냐고 얘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마필이 걸음이 기본적인 뛰는 걸음 스피드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안 좋았다는 것은 당일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하니까 이 마필도 1번 마필과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은 지우겠고요. 올소 뷰티풀 이게 좀 올라온다고 팔리는데 지우겠습니다. 안 되는 마필이고요. 6번은 살려놓으십시오. 7번 DPC도 연습 주행했지만 의미 없고 8번은 리체 역시 살려놓겠습니다. 베스트 액턴 지우고요. 자, 한대관의 승부처입니다. 살려놓는 마필들 정해 보셨습니까? 자, 1번, 2번, 3번, 6번, 8번인데 일단은 3번 퀸스테스는 늦발을 하는 마필이니까 요거 한 마리는 조금 더 제껴놓고 1번, 2번, 6번, 8번 1번, 2번, 6번, 8번 8번, 6번, 2번, 2번 요 네 마필을 가지고 한대관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막권 조합 잘 해보시고 참고해 보신 다음에 나는 도저히 답답해서 모르겠고 책만 보니까 자꾸 숫자도 안 들어오고 나이를 먹어도 찜찜해서 안 보이신다. 그러시면 누르십시오. 060 앞에 번호 나오고 있죠. 문자 신청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다면 한대관의 깔끔하고 섹시한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섹시하지 않았나? 깔끔한 목소리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관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산 6등급 경주고요. 10마리 아필들이 출전했어요. 애매하죠. 이건 진짜 그냥 애매합니다. 이거 워낙에 똥말들 경주기도 하고 그냥 이마필은 충마로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말은 있어요. 바로 3번 퍼펙트 킹입니다. 이마필도 참 안 뛰죠. 그냥 순발력을 가끔 발휘해서 선입권에 가담하다가 억지로 버티면 한번 들어오고 그게 8전 동안에 딱 한 번의 입상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도 잘 따라가요. 선입권 전개는 잘 따라가는데 결국은 결정력 부족을 보이면서 마필의 걸음 자체를 살려내지 못하나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한 편성, 뭐 선행을 나가는 그 막 가랑여왕, 뭐 6.8미라 이런 마피들이 순발력이 좋다고 보는데 그냥 걸어갑니다. 예, 선두권에서 직선 넘어가기만 하면 걸어가는데 이 두 마피들이 전부 다 신인 기수가 기성했어요. 감량 보였습니까? 예, 6.8미라는 마이너스 6kg, 그 막 가랑여왕은 지난번 대비 마이너스 4kg입니다. 두 마필 다 50kg의 중량이다 보니까 자, 무리한 선행 경험을 두 마필 다 펼쳐진다면은 자멸할 수 있겠지만 버티는 쪽에 아무래도 청신호는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마리의 마필들이 징후력 부족 현상을 항상 보여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안정적인 축막감이라고 한다면은 3번 퍼펙트 킹 이 마필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객관적인 순발력 면에서는 9번마 가랑여왕이 좀 더 난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죠. 그래서 이효식 기수가 좀 짱구로 굴려서 선행을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 발주 능력이 좋으니까 좀 가급적이면 9번마 가랑여왕이 선행을 받아낼 것 같고요. 6번마 8미라는 조교 때는 정말 좋아요.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은 아직도 못 들어온 게 이상한데 이 선유권의 전개가 되는 마필이고 좀 한 번 올 것 같은데 마필 계속 안 되네요. 편성은 잘 만났으니까 마지막이라는 생각하시고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메이저 댄서는 워낙에 무기력한 모습이라서 유현명 기수가 뭐 선두권을 가담한다 하더라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 나바라도 마찬가지. 3번 아마겟돈은 그냥 도깨비 같죠. 뛰었다 안 뛰었다. 취업을 했다 안 했다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들어오면 배당이니까 배당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보시고 이 온마 해피라이트가 주행검사 통과하고 나서 데뷔전입니다. 데뷔전 기록 1분 4초 9에 아니 주행검사가 1분 4초 9예요. 그런데 이 마필은 좀 함정이 있죠. 이게 7월 9일 경주에서 주행검사를 불합격을 합니다. 안 뛰죠. 발주한 이후에 바로 고개를 쳐들고 밀어도 나는 뭐야.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완전 멍 때리고 어그적 점프하고 그리고 상꼴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7월 9일 경주예요. 불과 한 2, 3주 지나서 7월 23일 날 주행검사를 봤는데 그 마방에서 어떻게 했겠어? 들어가서 처음 맞았겠지 얘가. 물론 때리면 동물학대지만 농담삼아 하는 거야. 열심히 조교를 했겠죠. 야 그렇게 받아서는 주행검사 통과 못하겠다. 야, 준비해라. 열심히 조교했겠지. 그럼 미리 준비했으면 이 삼복 더위에 뭐하러 주행검사 2번이나 쳐받고 자빠졌어. 미리미리 준비해갖고 한 번에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 먹으려고 하니까는 이렇게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야.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간에 7월 9일 경주와 7월 23일 경주의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발주 자세도 좀 나아지고요. 직선에서는 채찍을 동반하면서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 마필 가지고 1, 2경주 나가갖고 2, 3화 경주 나와갖고 삽질거리 하는 것보다 개편성에 나와갖고 착순상금에서 벌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데뷔전이지만은 편성이 워낙에 개 같아서 또 조교도 제대로 한 것 같아서 관심을 좀 가는 마필이고요. 다른 게 뭐 있나? 다른 건 별로 쳐다보고 싶지가 않네. 그리고 4번마 퍼펙트 킹. 이것도 뭐 결정력은 없지만 전개의 2.1이라든가 편성을 잘 맞았기 때문에 4번을 놓고 3번, 5번, 6번, 9번인데 4번 놓고 3번, 5번, 6번, 9번. 차라리 4번, 5번 쪽이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자, 4번 놓고 하십시오. 4번, 5번 바꾼 먼저 말씀드리고요. 4번 놓고 3번, 6번, 9번. 뭐 또 9가 팔리겠지 뭐 현장 가면. 근데 9번 가랑여왕도 지난번에 승훈이 탔다고 팔렸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저 개쓰레기가 팔린다. 1번 게이트에 선에 나가고 승훈이랑 버티냐? 못 버티죠. 그러니까 말의 기본 능력은 어디 안 가는 거야. 아무리 난다긴다는 기수가 고야 기용이 됐다 하더라도 적절한 편성 아니면 못 들어와요. 걔는 무슨 저기 모터보트 달았어. 기수가 등어리에다가 그런 건 아니잖아. 편성은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자, 부산경마 5경주입니다. 8마리 앞에 출연했고요. 이 경주하고 몇 경주가 거의 배당이 없어. 배당이 없는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왜? 맨날 이런 경주가 터지니까. 우리의 유현명 기수 57km에 잘 탔던 6번 기프트 선을 타지 않고 3번 러브퀸에 기승을 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또 러브퀸은 한 명이가 또 이빠이 조결을 시켜놨어. 이게 안 되는 거야 여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 보면 기프트 선은 선유권에 가담을 하고 상당히 잘 뛰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부단 종량 때문에 이 진경 기술을 기용했다 그러면 차라리 신인 기술을 기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사실 이게 58kg, 58.5다나? 진경이 몇 킬로 감는 거지? 1.5kg 감는 거였나? 어쨌든 간에 부담량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인 기수가 탔다고 볼 수 있는데
좋은 쪽으로 인정합시다. 뭐 안 되니까 한 명이 안 타겠다 그런 것보다 최근 두 번에 보여준 권함이 있으니까 이번 기프트는 인정을 하겠고, 러버키는 맨날 그 지랄이에요. 중위권에 가담을 해서 결정한 것도 안 보이고, 뭐 현명이가 타면은 일단은 선두권에 가담을 시키니까 선행까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번에 미스 캔버라가 더 빨라서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것도 똥말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들어오긴 했는데 오죽했으면 2착 승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기프티선을 놓고 3번이냐 7번이냐 이 두 발권이 가장 조금 더 유력한 것 같고, 8번 미스 캔버라가 워낙에 똥말이니까 6번 3번 쪽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춰주고 싶은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리얼리어는 매번 그렇고요. 7번 아름다운 꿈도 쥐어짜고 있긴 하지만은 결정력이 예전같이 나오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스 캔버라를 버리든가 현장에서 한번 결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자, 부산경마 오경주는 6번을 놓고 3번 막권, 6번 3번 요 막권이 그래도 가장 좀 안정적인 막권이 되지 않을까. 미스 캔버라는 더럽게 팔리겠다. 만약 3.5kg 감량이 돼서 선행 가면은 뭐 버티는 말인데, 아휴, 6번 놓고 3번 8번이냐 뭐 홀짝이 나는 게임 같아갖고 재수없어요. 여기 빠지는 거 아니겠지 또 홀라당. 막 요즘 하도 부산은 인기 꽂지마들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하나 없어.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를 1000m 하고요. 7마리 앞에 출전했어요. 이것도 뭐 약간 우위에 들어갔죠. 압도적인 인기 1위 이번 영토대왕. 나는 선행도 못 나갈 줄 알았다 지난번에. 근데 그래서 이게 데뷔했을 당시에 선행을 나가고 나서 그 다음 경기 인기만으로 팔릴 때 검증해봐야 된다. 선행을 걸어갈 거다. 걸어갔죠. 그래서 6월 24일 날 경주에서 검증됐죠. 그래도 밋밋했어. 걸음이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8월 7일 경주를 보면 이 슈퍼짱짱이라는 마필이 7번 게이트, 얘가 9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슈퍼짱짱이가 데뷔전 때 워낙에 발군의 순발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토대왕의 순발력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게 반신반의였어요. 게이트 딱 열리고 발축이 딱 나오자 아주 껌이죠. 한 마신 정도는 먼저 치고 나오죠. 좋습니다. 영토대왕은 순발력이 있으니까 한 마신을 먼저 치고 나왔다고 봅시다. 자, 그날 경주에서 이 슈퍼짱짱의 문중원 기수는 개쓰레기 같은 기승수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 슈퍼짱짱이를 추천한 것도 있겠지만 이 슈퍼짱짱이가 압도적인 인기를 팔릴 때 슈퍼짱짱이의 선행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워낙에 데뷔전 때 최외곽 게이트에서 밀고 나올 때의 과정을 보면 막강한 순발력을 보여줬거든요. 좋습니다. 경주라는 게 선행을 실패할 수도 있죠. 풀리는 상황에 따라서 또 발주기 이탈에 따라서 선행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갖고 욕하지는 않습니다. 선행을 실패하고 난 이후의 행동이 문제죠. 영토대왕이 이 선행을 한 번 정도 먼저 치고 나가니까 슈퍼짱짱이가 밀고 나오다가 영토대왕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자꾸서 제어하고 가는 건 맞아요. 무리하게 경험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쥐가 무슨 명기수라고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타고 자빠졌습니다. 멋부리냐? 대가리 쳐박고 밀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나는 그 모습을 딱 보고 나서 내가 진짜 아주 총을 쏴 죽여버리고 싶다고 아주 진짜. 인기 1위 마필 아닙니까? 선행 실패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멋부리는 것도 아니고 한 손으로 이러고 한번 보세요. 동영상 들어서 이러고 타 이러고 멋있게. 자기는 말 잘 탄다 이거야? 그래서 네가 성적이 그따위냐? 그러고 나서는 깨고락기 됐죠. 따라가서. 정말 팬들이 잘못 생각 안 하는 거죠. 지들만 잘난 줄 알고. 니들은 우리의 껌이지 뭐. 어쨌든 간에. 동영상 한번 돌려보세요. 문중환이가 어떻게 타는지. 좀 짜증이 많이 났던 마필이에요. 선행을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선행 갔던 말이 데뷔전 때 선행 실패해서 못 들어온 경우가 뭐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선행을 딱 실패하는 순간에 질 수 있겠다. 나 병신 됐다. 내가 추천했는데 이거. 최소한 인기 1위면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덜 억울하지 우리가 맞고 났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영토대왕은 마이너스 2kg의 감량의 혜택, 뭐 발빠른 마피라고 해봤자 막 할인짠 정도인데 뭐 껌처럼 넘어갈 겁니다. 영토대왕은 좀 인정을 하시고요. 후차권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 바로 이번만 썬데이 로얄입니다. 얘가 지금 계속 선입가고 결정력 없고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이 55.5kg, 53.5kg, 56.5kg. 그러니까 중량이 계속 무거워지면서 걸음을 좀 못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 김용근 빠때 52.5kg입니다. 또 편성도 만만하고 선입권에서 영토대왕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 베입스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병신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52.5kg의 김용근 빠따
거의 뭐 엉덩이 까지죠. 가죽 벗길 겁니다. 아마 이번 선데이 로얄 최선의 승부가 예상이 되고요. 7번 쾌도 여걸이 이게 출발 자세 불량입니다. 계속 뭐 점프하면서 나오고 늑발하고. 근데 누가 탔어요? 동현이가 탔죠. 얘가 유일하게 이마피를 발주를 제대로 끝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동현 기수는 부산에서도 댕동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발주기 이탈 능력이 상당히 좋은 기수죠. 그래서 쾌도 요거를 동현이를 기승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뭐 물론 늑발할 수 있습니다. 발주가 안 좋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의 발주에 대한 부분들을 플러스하기 위해서 타왔다고 보여지고요. 선두권에 가담만 된다면 의외로 끝걸음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렌장은 매번 가서 지는 마필이고 3번 그레이스 위너는 발주가 맨날 들리죠. 그리고 후미권에 가담하고 3, 4코너에서는 계속 바깥쪽으로 치우치며 기대는 마필 때문에 주행 재검도 여러 번 받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항상 주행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좀 찝찝한 마필이고 1번마 쿨러는 또 어떻습니까? 경주거리가 1200에서 1000m를 줄어서 최적 전개가 보장이 된 거지 완전 또라이 같이 뛰죠. 제가 물었다 이렇게 지랄하니까 게이트가 1번 게이트에 말해서 1.5km 감량.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려고요. 부산은 아주 개 호러 새끼들이 말이 안 뛰는데 뭐 말 새끼들이 안 뛰는 거겠지. 뭐 기수가 안 가겠습니까? 우리 기수님들이 쳐 안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조기사님들이 또 그걸 쳐 가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말이 안 뛰는 거겠지. 어찌나 인기마들이 이렇게 안 뛰는지 참 신기해요. 물어보고 싶어 대화가 통하면. 자, 부산경마 6경기로 60 영토대왕을 놓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번 선데이 로얄 요 마필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7번마 쾌도 요걸 1번마 쿨런 이 마필들은 방어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보시고 6번 2번 단통막번에 좀 더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7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오늘 승부처가 좀 후반부에 몰려있어요. 그 전반부 경주는 배당도 없는데 막권 사기도 애매한 것들이 많고 또 그냥 저 배당을 인정하고 싶은 경주가 좀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7경주는 배팅해 봐야죠. 10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하는데 사연들이 좀 있는 마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연은 그래도 제가 장사하는 경주인데 뭐 현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압축 나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부 경주를 가급적이면 좀 오픈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산경마는 압축 나벌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찬란한 에이스. 제가 이 마필에 대한 평가를 매번 해드리지만 이게 전형적인 똥말입니다. 정말 개쓰레기 같은 말인데 선행으로 경주가 풀려버리면 의외로 또 뛰어요. 그래서 참 뭐 7전 동안에 한 번의 우승과 두 번의 입상이라고 해서 이게 뭐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7월 24일 경주와 7월 3일 경주 인기마로 팔리건 나발이건 간에 다 자르자 이런 말씀 드렸죠. 전 지난번 경주 때도 세게 안 봤어요. 왜? 선행을 불투명했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더라고. 정말 짜증나게. 용군이의 또 1번 게이트. 뭐 선행 나가면 되겠죠. 선행 나가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발주가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발주가 아주 좋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이 선행을 실패할 소리도 분명히 있다. 그 확률이 80%가 넘는다. 그렇다면 찬란한 에이스가 선입권에서 최적 전개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마필의 능력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주력으로 가져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충분히 놓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통합서 에이스는 7월 22일 날 정말 기복마 경주에서 컨셉 드림의 태경이 형은 저보다 나이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형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현명이 형하고 고배당을 양산을 해놨죠. 73배. 통합 에이스도 직선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었고요. 추이분은 되는 마필인 것 같아요. 워낙에 편성이 약체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5kg 감량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이 빠른 레이스를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고요. 3번 아름다운 여왕은 이게 전형적인 똥말입니다.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그냥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지우겠고요. 3번 무적천화도 지우고 5번 응님여도 살려놓으세요. 자, 6번만 에이스 파워도 살려놓으십시오. 7번만 화이트 퀸즈 살려놓으시고요. 8번만 에이스 골로리도 살려놓으십시오. 어떤 거 살려놨어요? 5번, 6번, 7번, 8번. 5번, 6번, 7번, 8번, 그리고 1번까지. 1번은 깍두기. 할지 안 할지 고민하고 있는 마필. 전 별로 능력이 좋다고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 1번인데 일단 1번은 축은 아니잖아. 그죠? 5번, 6번, 7번, 8번 중에서 충분히 선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잘 조합을 해보시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숫자 생각하기 쉽고 마필의 능력들 그리고 어떤 마필이 어떻게 전개가 꼬였었고 어떤 마필이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누르시면 됩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한대건의 승부경주 반드시 좀 함께 해주십시오. 9번만 불꽃청춘 10번만 블루댄서
병신들이죠, 병신들.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말하기가 싫어, 씨. 나 목이 너무 아파, 지금, 씨. 난 맨날 방송에서 뭐 아프다고 어리광면 피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아픈데 어떡할 거야? 진짜 아파, 목이 지금. 뭐, 가시 하나 걸린 것 같아, 아파, 씨. 자, 부산경화 8경주고요. 12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경주거리 1200m. 이것도 약간 좀 우위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1번만 혁신시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다. 주행검사는 썩 그렇게 좋지 않지만 채치 때문에 제가 물림에 들어왔는데 조교는 꼭 확인해보자. 19조다. 19조 우리 연간이 영화는 뭐 연간이 영화가 지시를 했는지 팀장이 그 지랄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교를 안 하죠. 주행검사 보는 앞에서는 조교를 거의 안 해요. 조교 확인도 안 되고 신마들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말이 어떤 말인지 어떻게 하나 씨요. 표딱지도 없는데. 그래서 조교 제대로 안 하고 나와서 얼레벌레 탔고 그래서 제가 조교 확인했죠. 좋던데? 네, 잘 따라가고 이 말도 싹수가 있더군요. 역시나 19조에 들어온 말들은 똥말은 없다. 뭐 개 중에 몇 마리 있지 똥말들. 나는 그런 거 잡아내갖고 인기 실리면 우린 다 잘라먹었지. 한때간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19조 말 잘 자르는 거 아실 거예요. 인지모든. 자, 일본 혁신 시대는 가능성이 있어요. 주행검사는 개차만을 받았지만 이번 레츠위는 사전 동안에 단 한 번의 입상이긴 하지만 꾸준히 뛰는 마필입니다. 정말 그 단 한 번의 입상과 3착 2번. 그러니까 이 마필 자체의 근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폭발력은 보이지 못하지만 전 살려놓고 싶고요. BK 킹은 지가 컨디션 좋으면 뛰고 컨디션 안 나쁘면 안 뛰니까 예시장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BK 킹한테. 킹아, 너 컨디션 좋냐? 물어봐서 좋다 그러면은 뭐 사시면 되고 똥 싸면 안 사시면 되고. 저는 별로 아프고 싶은 마필 아니에요. 오머 포마이시스. 제가 이 마필을 상당히 많이 욕을 했었죠. 왜냐하면 7월 10일 날 마필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최은경이라는 신의 기술을 기성을 시켜놓고 뭐하는 짓거리냐 이게. 발주가 안 되는 마필입니다. 발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막 기립을 하고 늑발하고 지랄 연병하는 애를 왜 신인 기수인 최은경이를 태워놓고 삽질거리가 잡아왔냐고. 상승세에 있는데 맞고 사지 말라는 거지 이거. 그죠? 우리는 안 샀죠. 그래서 삼복동 갖다 들이대요. 그러면 다시 기세로 바꿨습니다. 뭐 라이스 조교사의 어떤 해안일 수도 있고 조교사들의 뭐 자기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경마 팬들은 이거 모르고 사는 거야. 최은경이가 누구였지? 얘가 뭐 경마장에 한 2, 3주 왔어. 근데 최은경이가 원래 타들였나? 여자야 남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얘가 신인 기수 말에들 올라가면 흔들흔들 거리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발주가 안 돼요. 발주 기립하고 늑발하고. 그러니까 발주가 지랄 연병인데 겁도 많은 신인 기수가 뭐라 될 수가 있겠냐고. 지난번에 역시 늑발하죠. 심하게 들렸고 오마신 늑발하고 직선에서 올라오는 거는데 안 보이고. 항상 그러고도 뛰는 말이에요. 근데 발주만 좀 제대로 나와주면은 그래 뛰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기도 하고 이변을 추가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7번 킹펠릭스도 솔직히 관심이 가는 마필이에요. 맨날 꼴찌만 하다가 바닥바닥 기면서 오전 동안에 단 한 번도 순위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마방을 이적을 했죠. 마방을 이적을 했는데 4조로 이적을 했는데 주행 재검을 받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마방을 이적하고 나서 애를 뭘 뽕을 먹였나? 아니면 뭘 안 말해줬나? 어쨌든 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요번 경주 한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권은 사지 않으시더라도 실막 킹펠릭스가 이전에 다른 조에 있을 때에는 바닥권이었는데 너무 주행감할 때 머피이 거슴이 좋아서 어떻게 뛰는지 한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8번 슈퍼이글은 뭐 선행이죠. 그냥 선행을 나가야지만 뛰는 말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선행 나갈 수 있나? 뭐 아무거나 나가면 나갈 수도 있겠다. 난 자꾸 왜 1번만 혁신세가 나갈 것 같지? 신기하네. 신기하네? 왜 혁신세 나갈 것 같지? 어쨌든 간에 8번 슈퍼이글 선행으로 꾸역꾸역 버티기는 가능해 보입니다. 19조 말이니까 뭐 영gun이가 잡아주겠지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바다스타는 안 되고 10번 가보갑장 이것도 발주가 나쁘지 않죠. 직전 경주 때 인기 1위만으로 팔리고 개늦바라고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근데 이게 늦발이라는 게 뭐 경주마가 원래 고질적이면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뭐 악벽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뭐 발주기 안에서 완전히 몸이 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문이 됐다는 거죠. 그게 문제였었죠. 준비가 안 됐었어 말이 그때. 그러니까 발주원이 개새끼인 거지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이날 경주가 6월 19일 경주가 인기 1위만 팔리고. 자 그리고 7월 24일날 복수하죠. 여전히 좋은 탄력. 발주기 타도 나쁘지 않았고. 괜찮았어요. 코너도 시종일관 크게 돌고. 이건 뭐 쌍으로 오겠는데? 시범 가보갑작. 실력으로 올 것 같습니다. 실력 기막힌 선택은 매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30전, 50전 동안에 우승일에 준승일에 말이 되듯이 가끔 올라와요. 6세의 마필입니다. 항상 최선이라고 보면 되고. 시범 시저 타임은 왜 나온 거야, 여기? 변화가 없는데, 이 새끼가. 이게 뭐, 무슨 경주던데? 특별 경주 나온 거 아닌가? 아이씨, 갑자기 헷갈린다. 어쨌든 간에 부상경마 8경주. 저는 10번 가보갑장을 배팅으로 충만 감을 놓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2번은 레츠윈입니다. 자, 10번 놓고 2번, 10번 놓고 2번, 단통막권. 그리고 10번을 놓고 1번마 혁신시대, 5번마 폴마이시스, 7번마 킹펠릭스, 8번마 슈퍼이글. 너무 많이 얘기했나? 다 될 것 같아. 다 뭐 안 될만한 마필 일이 아니야. 현장에 줄여드릴게요. 10번 놓고 2번 말건 말씀드리고요. 10번 놓고 1번, 5번, 7번, 8번. 정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현장 컨디션 좀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장사하려고 맘먹으면 내가 승부경제 마번을 왜 오픈하고 잡아놨나? 이거 오픈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맞출 수 있으니까요. 얼추 비슷하게 들어오잖아? 내가 맞출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 거 좀 들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거를 지금까지 안 듣던 사람들도 저 새끼는 몸깡으로 승부경제 마번을 오픈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저 안에서 마번이 끝나는데 그럼 쟤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다.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거 약 파는 거야. 약 파는 거. 내가 뭐 마번 오픈하는 거. 내가 무슨 양심에 넘쳐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정말 불쌍하게 생각해서 마블을 공격을 잡았는지 알아? 네. 뭐 애들이요? 그렇게 눈치가 없게? 적당히들 살아.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잘하면 좀 들어주세요. 저도 먹고 하려고 한 거니까. 자, 부산경마 구경주고요. 경주가 1300 한 단의 승부처입니다. 자, 구경주와 10경주 이어지는 승부처예요. 두 개의 승부처. 경주거리 1200m 구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자, 이번 프라이빗 댄서가 지난번에 호남구 경기에 출전을 해서 의외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외곽에서 상당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충만감을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1번은 라이언파크는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호식보다 송경훈이가 한 마디를 더 보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유자장이고요. 반지로 가는 마필입니다. 저는 2번은 프라이빗 댄서를 배팅할 충만감을 놓고 1번은 라이언파크 쪽으로 원투 바꿔. 2번 라이언파크 안쪽에서 2번 프라이빗 댄서가 넘어서면서 2번, 1번, 8번. 10마리 앞에서 출전했어요. 되는 말이 없어요. 이모가 불화하. 난 불화자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아씨.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불화자가 나쁜 말은 아니잖아, 속옷인데. 나 홈쇼핑 보는데, 속옷 광고 하는데, 와, 미치는 줄 알았다, 진짜. 밤에 새벽에 혼자. 왜 이렇게 속옷 광고를 새벽에 많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그거. 죽이던데. 혼자 살면 이래. 텔레비하고 나중에 얘기해. 혼자 텔레비하고 막 얘기하고 있어, 내가 어느 정도부터. 자, 이번 막 불화. 충만감이고. 후차권에 이제 문제인데, 이것도 압축을 해드릴게요. 4번만 삼자공주, 6번만 샤인스타, 7번만 황금거탑, 9번만 인디안 치프. 근데 난 이거 딱 한 방밖에 안 보이더라고. 다른 마표를 다 지우고 싶어. 뭘까요? 여러분들 알면 내 걸 안 듣겠지. 이렇게까지 공개해줬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 2번을 놓고 그냥 하겠습니다. 4번, 6번, 7번, 9번. 근데 한대건이가 막건 사고 싶은 마필은 딱 한 마리. 이 마필은 정말 막건 사고 싶다. 저로의 찬스이다. 그리고 지난번 경고 때 레이스에 꼬였던 마필이 많죠. 6번 샤인스타는 공백기를 가지고 마방을 이적했어요. 19조에서. 9조로. 못 뛴 것도 아닌데. 19조에서 한번 우승하고 이적했습니다. 왜 공백기인지. 인디안 치프가 지난번에 잘 떴을 거야. 난 깜짝 놀랐다 지난. 어쨌든 간 마번 오픈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불안 놓고 하겠습니다. 2번 놓고 4번, 6번, 7번, 9번 4마리 앞필 중에서 한대건은 한 방으로 때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다. 자, 부상경마 10경주입니다. 7마리 앞필들이 출전했고요. 이어지는 한대건의 네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7마리밖에 뛰지 않는데 뭐하러 승부해?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해볼만해요. 다 팔리죠.
1번 하커맨드, 2번 어록, 3번 대한의 명성, 4번 강자대로, 7번 럭키타임. 1, 2, 3, 4, 7. 5번, 6번은 조금 덜 보고. 6번은 조강은 강등됐어요. 상위권에서 내려왔는데 완전 또라이죠 이것도. 근데 강등이 됐는데 왜 53kg야? 이해가 안 되네. 그밖에 안 주는 거야 53kg? 뭐 여기서 써볼 할 말 없는데, 이 부산 애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서울 애들은 강급이 돼도 뭐 상관없이 때립니다. 그리고 다 2차 해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는데, 부산 애들은 어떻게든 한국을 하려고 적절한 편성 만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계속 빼놓죠. 그래서 지가 우승하고 올라갈 수 있게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우리 조계사님들이나 똑똑하신 분들이 설마 이거 강등됐는데 바로 때리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대건도 여러분들 생각과 비슷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7번. 1, 2, 3, 4, 7. 이렇게 5마리 안에서 끝낸다고 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여러분들이 저 새끼 뭐하러 저건 승부처로 삼아갖고 사람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또 충만 까주지 또 우리가. 자, 3번 강제도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자, 옆에 최근 2번의 경주를 보면요. 아니면 그 전의 경주도 마찬가지지만 직선에서 계속 올라오는 걸음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잘 못 잡아서 그렇지. 올라온 걸음 보였었고. 그걸 소화해낸 기수가 이호식 기수였죠. 신인 기수. 정말 저 정도의 끝걸음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끝걸음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때의 부담량이 몇 킬로입니까? 52.5kg, 51kg. 자, 지금 송경윤이는 52kg를 짊어지고 이 마피를 탑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송경윤 기수는 이 마피를 56.5kg의 중량을 지속적으로 짊어지면서 거론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자, 52kg의 중량의 이호식 기수가 아닌 송경윤 기수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그래도 경윤이면 솔직히보다는 2마시는 더 끌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2마시는 뭐야 1마시는 더 끌고 들어야지. 자, 저럴 찬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강자대로 놓고 한 대고 승부하겠습니다. 자, 1번만 하커맨드가 되고요. 2번만 어록, 3번만 대한의 명성, 7번만 럭키타임인데 럭키타임이나 경주 거리면 없고요. 2번만 어록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3번만 강자대로도 거리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뭐 그러면 나오면 비슷하죠. 그렇다면은 이 마필 중에서 4번을 놓고 때릴 만한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 지난번 경주 때 이 마필은 전력을 아꼈구나 하는 마필이 있고, 아 이게 이 마필의 한계인가? 아니야. 이 마필은 변화가 왔다. 이런 마필이 있습니다. 한대건은 좀 변화가 온 마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볼 경주예요. 자, 이번 10경주 마분 오픈해 드렸고요. 3번 강자대로를 놓고서 1번, 2번, 3번, 7번 중에서 딱 2방만 마무리 경량 한대는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1경주입니다. 8마리의 아피들이 출전한 한 경주고요. 뭘 놓고 할까라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경주예요. 일단은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좋아하는 마필은 바로 이 3번 슈퍼차량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부터 재미를 많이 봤었고, 별거 없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자신의 걸음을 좀 많이 띄웠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휴양 갔다 오고 나서도 선입권의 전개가 되는 모습이었었고요. 끝걸음은 좀 무뎌지는 모습이었는데, 기본적인 발주가 되는 마필이죠. 선입권 전개도 되고, 또 1600m까지 경험이 있고, 지난번에 1900m를 뛰어봤어요. 김용근 빠따로 바뀌었고, 마이너스 1.5kg 감량. 또 다른 마필들이 이렇게 빠르지 않고, 팔목 글로벌 킥만 순발력이 있지, 선입권을 전개하는 마필들이 많지 않고, 좀 더 약간 추입형에 가깝기 때문에, 경주의 조건, 정상 출전 주기의 감량의 혜택, 또 기수가 다부지기 때문에, 한 번은 더, 3번 슈퍼처리는 노려보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1번 골드블루는 오전밖에 치를 맞지 않은 마필입니다. 과연 1900m를 소화해낼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걱정하실 텐데, 이 마필은 장거리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장거리가 훨씬 더 나은데, 왜 최시대 기수는 벌마선에 기선하고, 이 골드블루에는 기선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도 조금 해봤습니다. 뭐, 두 마필 다 되는 마필로 봐요. 5매는 제가 지난번까지 한번 노려보자고 했는데, 노려봤었죠. 여전히 발주가 안 되죠. 발주 잘 나왔죠. 솔직히 말해서. 발주가 잘 나와도 끝거는 면에서는 폭발력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뭐 될 때까지 한번 사볼까 이거 맞고 좀 아쉽네. 벌마선은 상당히 잘 뛰었어요. 저희가 상승 중량을 우습게 왔다가 맞추지 못했는데 플러스 3.5kg 부담량이 늘어났으니까 부담량이 1900m의 거리에서 발목을 잡을 소지가 있고, 5번, 6번은 안 되고요. 7번 예스인지에는 마방을 이적을 했습니다. 9조에서 16조로 마방을 이적을 했는데, 이제 걸음이 터지기 시작한 마필인 것 같은데 왜 마방을 이적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발주가 좀 안 좋았다가 발주가 좋아지면서 분명히 뛰는 마필인데, 어차피 직선에서 바닥에서 취입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바닥 요건을 좋아하시는 분은 관심 가져보시고, 8번 글로벌 킹은 지난번에 1800m를 선행을 주도하고 페이스 안배를 기가 막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안 나왔었죠. 뭐 또다시 단독 선행입니다. 하지만 이 3번 슈퍼차린이 넘어갈 수가 높기 때문에 저는 굳이 눈여겨보진 않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1경주는요. 3번마 슈퍼처리 넣고 공략하겠습니다. 4번마 벌마소년, 1번마 골드블루. 자, 3번 넣고 1번, 4번을 두 마리 앞으로 똑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3번을 놓고 뭐 7번마 ES 인디드, 2번마 5매 이런 높이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방어를 할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이번 11경주는요. 3번을 놓고 1번과 4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월 26일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운단패설 방송은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 자꾸 말하면 여러분들 기억할까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고요. 제주 경마는 3경주를 공략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 경마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토요일 경마, 일요일 경마 기수들을 만나보고 조교사님 만나보고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한대건의 오픈 방송, 공개 방송, 정보가 있는 방송, 한대건의 응답해서 방송 토요일 경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